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거 LH 직원들 특이 의혹부터 좀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 나왔는데 13명 플러스 7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제 결과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예, 그 1차 합동조사 결과가 국토부가 발표를 했죠. 예. 이제 LH 임직원만 해서 14,000명이 넘어요. 예. 그중에 이제 1차로 13명 플러스 7명, 20명을 확인했다 발표했고요. 예. 2차 조사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20명 이건 뭐 훨씬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이게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데 집행기관인 LH에서 이 공직자들이 투기를 했다. 이거는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냐, 신뢰할 수 있냐, 이게 이 심각한 훼손되는 말 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 투기를 뿌려먹겠다는 이런 자세로 정말 강력한 자세로 발본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고 불법 투기를 하면은 반드시 이건 배출당한다. 이게 이제 법 제도 총동원해서 투기건 무조건 한수해야 되고 그리고 저 법상 미비한 게 있으면은 신속하게 법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네, 저는 이 엄청난 문제를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당정청이 총동원해서 이거를 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본다면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한다고 참 국민을 이거 우롱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보고 또 우리 건국 이래 아마 공직자가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마 최대 사건으로 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완결판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이 문정부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현실의 상황이라고 보고 또 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신고했던 13명 합동수사 5개 부처가 합동으로 경찰이 주도해선 결과가 결국은 7명을 찾아낸 것인데 지금 정의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참여연대나 민변 모두가 다 이건 물타기고 맹탕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그 뉴스에서 이 정황이 나옵니다만은 땅 주인과 그리고 LH 직원이 단순 대조에 의한 이 합동 수사의 오늘의 현실은 참 참담한 이걸 수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국무총리까지 동원돼서 이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참 처량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선현 의원 제안한 대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 청와대 공직자, 장차관 이거 전부 한번 세탁해가지고 이 문정부의 세탁을 한번 이 기회에 좀 싹쓸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저도 요청을 합니다. 예.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그 제안했습니다.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다 조사하자고. 예, 허합니다. 그거 예. 당연히 해야 되고 예. 청와대도 또 그리고 우리 장차관들 공직자들도 책임 있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싹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문정부의 새로운 모습 또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완전히 걸러내는 그런 어떤 우리 정부의 모습 또 국민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께서는 어떤 얘기십니까? 네, 이게 이제 참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는 이게 완전히 망한다. 이런 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회는 물론이고 공직자 전부 다 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LH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부산에 뭐 LCT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리가 있다고 보여주는 데는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기회는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예. 일테면 LCT도 보면은 이게 뭐 완전히 엉터리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도 다 드러내고 지금 있는 것도 다 드러내고 전부 다 물타기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그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뭐고 전부 다 들여다보자 이 입장입니다. 근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 이건 뭐 이 국민의힘이 이 기가 구린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부 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국민 요구가 그거라고 봅니다. 국민 뜻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제대로 이번에 하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예. 이게 이제 법적 장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네. 이제 우선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해충돌 방지 진작 통과돼야 하는 법입니다. 일테면 뭐 오이밭에서 신을 다시 신지 말라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후 처벌보다도 사전 예방에 이제 이 초점 맞춘 법입니다. 예. 공직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개인 이해관계가 걸려서 공정한 이 직무 수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방지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외에도 소위 LH5법이라고 그러죠.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예. 이 법들을 빨리 입법까지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법을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이 법이 정리가 되면은 부동산을 투기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잘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게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부의원님은 입법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한마디로 공직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여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요번에 발생되고 있는 LH 사건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못 오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건 뭐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의 양의원 원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땅 투기 어머님 같은 경우 또 민주당의 양영자 최고위원의 문제,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의 배우자 문제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에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일가의 땅 투기 문제, 손혜원 문제,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문제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명분 좋은 이해충돌방지법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것이 실현돼야만이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일련의 사건들 이것도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공직자가 그리고 사회에 땅 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를 만들자는 데는 뭐 전적으로 지금 서른 의원 얘기와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도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라디오 채팅창에요. 저희 김진영님께서 박덕흠 전봉민 의원은 제대로 수사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문표 의원님. 그 부분도 저는 함께 포함돼서 예. 수사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이번 기회에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나 앞으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저는 법을 빨리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른님도 의견 있습니까? 지금 물론이죠. 예. 과거에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수두룩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튀어나오고 있는 LCT 부산 초고층 아파트 문제도 그거 들여다보면 개판이에요. 그건 뭐 43명을 부산 참여연대에서 고발했는데 예. 그게 두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다 수사 다 했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서 그 하드디스크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모른다고 넘어갔어요. 수사를 얼마나 개판을 했는지 지금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찰이 예. 진짜 수사할 거니까 들여다보면 다른 상황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LCT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LCT 당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LCT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리나라 두 번째 높은 건물이죠. 예, 자, 예. 101층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거를 분양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거의 완판 분양이 됐다고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을 하면서 특혜 분양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영복 회장이 시행사 실소유주죠. 이영복 회장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이제 현기한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때죠. 그리고 새누리당 배강덕 의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참여연대에서 43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43명을 고발했을 때는 근거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사람만 빼고 41명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무혐의 처리된 내용이 성명불상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영복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습니다. 그게 다 저장돼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저장된 걸 보면은 이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몇 층으로 가야 되고 나는 몇 층 이게 제일 전망이 좋은데 다 정리돼 있어요. 심지어 이영복 회장이 정관계 현직 장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직 장관, 현직 국회의원, 법원장, 변호사, 언론사 대표, 기업 대표, 금융그룹 대표 100명 넘는 유력인사들한테 이게 5천만 원씩 돌아가면서 사전에 무슨 청약금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에서는 하나도 수사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43명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게 엉터리 수사했다는 게 이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문제는 전부 다 다시 보는 이런 말 그대로 정말 정리해내는 자세로 이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LCT 리스트 나온 거가 여권의 LH 불타의 영향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홍은표 의원님. 저는 저희가께서 시간 배정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변명하고 하는 이 시간으로 한쪽으로 활용하면은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17년 전에 시민연대가 고발을 해선 사건은 일단 나게 됐는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권당이고 180명의 의원회를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필요 올 때는 내놓고 필요 없는 건 덮어버리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를 다시 5년 전 걸 꺼내는 것은 지금 박원순, 오거돈 이 두 분이 자살하고 한 분은 재판받는 이 불행한 사건에 보궐선거가 지금 부산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걸 좀 많이 해보려고 다시 옛날 걸 꺼내가지고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좀 잘못된 것을 물론 꺼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정치가 미면 며칠 안 남은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장황하게 이 문제를 봉서 침대하는 것은 전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른 의원 말씀대로 얼마든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왜 5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지금 코앞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눈앞에 닥치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있는 걸 들춰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내용을 그러면 그때 당시 검사나 판사나 거기에 관여해 있었던 분들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한 4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죄로다가 또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이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다루는 거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품이 없는 저질스러운 그런 선거의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홍표 의원님.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이거는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게 이 연합뉴스 TV가 이 보도한 겁니다.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은 2017년에 부산 참여연대가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 3년 뒤입니다. 11월에 이명박 씨 아들하고 하청업체하고 두 명만 적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41명은 경고불충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또 얼마 안 됐어 처리한 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걸 특정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영복 씨의 이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가져가가지고 그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명 이상 이름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이름 모른다 이래가지고 41명을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수사예요. 그냥 적당히 한 거예요. 예. 정말로 이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한 게 아니고 전형적인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도 이제 말씀 안 해주시니까 홍 의원께서 이 방송에 임하면서도요. 예. 좀 더 우리가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그리고 뭔가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늘어놓고 물타기라는 것은 예. 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주제가 좀 더 뭐 선정은 방송에서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예. 좀 앞으로는 좀 진취적인 방법에 이런 방송의 순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은표 의원님 그러면요. 사실 또 문건 다른 것 또 하나 이것 좀 질문을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사찰 문건 원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보도 보셨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홍보기획관은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은 뭐 사퇴하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박 후보 쪽에서는 선거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 공작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13년 전 것을 지금 꺼내서 네. 지금 이 선거 코앞에 두고 그러면 이 정권 잡았을 때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하면은 그때 과거 거 좀 들춰보자 해서 정권 잡으면서 쭉 이걸 내놓고서 그때 당시 국민에게 여론도 듣고 잘못된 걸 해야지 왜 이 선거 코앞에 두고 13년 전 걸 꺼내서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적당히 각색에 대해서 붙여갖고 혼동을 시킵니까? 이번 선거는요. 누가 뭐라 해도 권력형 추행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이 824억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 두 시장들이 전부 민주당 후보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당을 대표로 하실 때 96조 2항을 만들어서 손바닥 뒤엎듯 얻고 그러면 이 824억을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이 이중으로 내는 결과가 왔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이 대통령이 이 선거 비용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에게 대사과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박형준 의원이 거의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하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 가덕도 문제 꺼냈다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제발 저는 선거는 선거대로 정정당당히 치르고 또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죠. 10년, 20년, 5년 전 거 전부 꺼내서 지금 선거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은 이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완전히 알겠습니다. 힘의 정치고 180명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전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LCT 이야기는 좀 여기서는 좀 그만하고요. 다시 LH 투기 이거 좀 돌아가죠. 네네. LH 투기 수사 관련해서 이제 뭐 검경 한 라인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뭐 협력하는 거 잘 될 것 같습니까, 홍 의원님? 저는 자꾸
참 어려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예. 국민들 듣는데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예.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네네. 우선 이게 5개 부처가 경찰이 주도를 해서 이 합동 수사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합동 수사 또 수사의 근본은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적인 분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이 단순한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내용은 지금 결과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경실련이라든지 민변에서 나온 13명 외에 이 합동수사에서 결국 10일간 한 것이 7명 찾아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땅 주인하고 LH 직원 단순 대조한 것이 합동수사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면은 나머지 일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이 수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발생해서 3일 안에 해야지 3일이 지나면은 전부 은폐를 하고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주일 후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 압수수색 하고서 9일 만에 총리가 발표한 것은 7명 찾아낸 걸로 했다고 하고 그 내용은 땅 주인이나 LH 직원 단순 대조를 한 결과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여기다 수사를 맡겨서 과연 우리 국민이나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의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른님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게 이제 합동 수사가 현재까지는 합동 조사예요. 수사처는 이 수사부가 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하는 거이지 일선 이 공직자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로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합동 조사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합동 수사본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합동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경찰에서 주로 하고 이게 사안이 크기 때문에 검찰과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더 뭐 확대될 수 있겠죠. 확대되는 상황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LH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이게 상황들을 다 들여다 봐가지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LH뿐만 아니고 뭐 SH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을 거예요. 국토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포함시켜서 부산도 물론이고 뭐 시흥이면 시흥, 광명이면 광명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수사에 들어간다. 합동 수사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거는요. 네네. 홍 지금 표님. 조사냐 뭐 수사냐 하는 거는 단어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엄청난 사건은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뭐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질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엄청난 수사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경찰에게 맡겨서 5개 부처를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저는 어떤 기법상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장관은 사임을 시키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러고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포함된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저는 신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대통령 사과 먼저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른 의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혹시? 네,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때면은 국토부 장관이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양반이 LH 사장할 때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신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볼 말씀은 때는 네.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본인이 결정해서 예.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보겠는데요. 대통령 사과 부분은 뭐 판단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전국을 놓고서 부동산 투기는 이제 안 된다. 이게 확실하게 인식되게끔 특히 공직자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하면은 손해본다. 거꾸로 망한다. 이 인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국토부 장관 경질 관련해서는 서른 의원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안 물러나려고 무슨 자기 월급에 뭘 얼마 이거 이렇게 틀리는데 아, 그건 자기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결단을. 예,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과급 뭐 갖고 뭐 예. 환원하는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거치 결정 안 하면 대통령이 그냥 해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물론이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